새벽 바람이 살을 베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그 속에서 구령대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오늘은 오차 없다. 지휘관의 말이 짧게 떨어졌다. 숨이 동시에 들썩였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장갑을 벗은 손이 하얗게 얼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연, 부대의 선임 간부였다. 이번 지시는 중지해야 합니다. 공기가 얼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휘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유를 말하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눈발처럼 떨어졌다. 그 말이 닿는 곳마다 정적이 번졌다. 잠시 뒤 구령대 뒤편에서 깃발이 흔들렸다. 바람이 금속 기둥을 울렸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휘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하사, 지금은 훈련 중이다. 목소리가 매서웠다. 지연은 눈을 마주보았다. 훈련이 아닙니다. 실탄이 반입됐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다. 순간 대열이 술렁였다. 조용히 해. 지휘관의 외침이 눈 위를 갈랐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도 눈빛은 또렷했다. 확인만 해주십시오. 지휘관의 입가가 굳어졌다. 지시 위반이다. 이후 보고하라. 그는 등을 돌렸다. 지연은 그대로 서 있었다. 눈송이가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호흡만 하얗게 피어올랐다. 대열의 맨 앞줄, 어린 병사가 기침을 삼켰다. 가늘고 빠른 숨이었다. 지연의 눈이 그쪽을 향했다. 이대로 진행하면 다친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이 길게 늘어났다. 대열 전진. 지휘관의 구령이 다시 울렸다. 군홧발이 일제히 눈을 밟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오늘 밤 확인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문장이 하나 완성됐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바람이 더 세졌다. 깃발이 울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연은 짧게 경례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발이 그녀의 발자국을 덮어갔다. 오늘은 멈출 수 없었다. 명령보다 먼저 사람을 지켜야 했다. 하늘은 낮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연의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만 남았다. 명령을 어겨도 된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눈은 계속 내렸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아침이 천천히 밝아왔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날 시작되었다. 눈은 그쳤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대는 다시 숨을 골랐다. 아직 땅 위에는 어제 내린 눈이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휘관 이태식은 천천히 대열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윤지연을 스쳤다. 단 몇 초, 그러나 둘 다 그 짧은 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보고 시작. 짧은 구령이 공기를 눌렀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지연은 대열의 끝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숨결이 희미한 연기처럼 퍼졌다. 실탄이 반입됐다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누구든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사 윤지연. 이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했다. 예. 어제의 행동 해명하라. 그 말에는 명령보다 냉기가 더 짙게 섞여 있었다. 지연은 자세를 바로 세우며 입을 열었다. 훈련이라 들었지만 실탄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짧고 명확했다. 그 말에 대열이 흔들렸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전해졌다. 태식의 눈빛이 굳었다. 그게 근거냐? 냄새 하나로 명령을 거부한 거냐? 말 끝에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확인만 해주십시오. 제 말이 틀리면 처벌받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대열의 모든 눈이 그를 향했다. 그는 보고서를 들었다. 명령 위반은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오늘부로 보직을 임시 해제한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지휘관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훈련이 끝나면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태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군인은 부탁하지 않는다. 명령을 따른다. 말이 단호하게 떨어졌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 뒤로 길게 침묵이 흘렀다. 대열이 해산했다. 병사들의 발자국이 얼음 위를 스쳤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바람이 세게 불며 깃발이 휘날렸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지휘관이 믿지 않아도 나는 움직인다. 장비 보관소 앞에 이병 장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어제 일 다 들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연은 짧게 말했다. 민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밀려나왔다. 선반 위, 어제 손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손끝으로 먼지를 문질렀다. 이게 어제 흔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그 시간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몇 시부터죠? 23시 15분부터 1시간입니다.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시간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이 더 무거웠다. 지연은 한숨을 삼켰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금속처럼 단단했다. 민수는 주위를 살피며 낮게 물었다. 누가 한 걸까요? 지연이 답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녀는 메모를 꺼내 숫자를 적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누군가가 명령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유가 있다.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아침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하사님.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눈 위에 번졌다. 저는 하사입니다. 조심은 하되 멈추진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눈부신 빛이 순간 스쳤다. 지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손 안에 메모가 구겨졌다. 숫자들이 손바닥에 깊게 눌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빨라졌다. 어제의 눈발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오늘 멈출 수 없다. 하늘은 여전히 낮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도 공기는 싸늘했다. 훈련장은 비어 있었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윤지연은 장비 보관소 앞에서 멈춰섰다. 금속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침묵. 그 속에서 그녀의 숨결이 천천히 퍼졌다. 모든 게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하사,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비반장 박중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점검 중입니다. 지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메모장으로 향했다. 지시도 없이? 박중사가 비웃듯 말했다. 요즘 지휘관 예민한 거 몰라. 괜히 들쑤시지 말라고.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들쑤셔야 합니다. 박중사의 표정이 굳었다. 하사, 말 조심해. 그는 짧게 내뱉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지연은 다시 선반 위를 훑었다. 어제 본 자국은 그대로였다. 누군가 일부러 닦은 듯 한자리는 유난히 깨끗했다. 감추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손끝으로 금속을 문질렀다. 차가운 감촉이 살갗을 스쳤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철제문이 열렸다. 하사, 지휘관이 부르십니다. 통신병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지연은 메모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곧장 중대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시오.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방 안은 정적이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태식은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앉지 마. 그녀는 그대로 섰다. 어제 일 상부에 보고가 들어갔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보고 전에 상부가 먼저 알았다는 게 문제야. 태식의 목소리가 냉정해졌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누가 시켰냐?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무도 아닙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눈부신 햇살이 어깨를 스쳤다. 그가 손을 등 뒤로 모았다. 군은 개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 지연은 침묵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하사.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만 움직여. 그 말에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지휘관의 말 속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번 주 훈련 명단이다. 내 이름은 없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봤다. 명단에서 사라진 자신의 이름. 그건 배제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종이를 접었다. 지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렸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하사. 그가 다시 불렀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부탁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식어갔다. 지연은 경례 후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지휘관이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 덮인 운동장 너머로 병사들이 뛰고 있었다. 하늘은 낮고 태양은 희미했다. 그녀는 잠시 서서 눈을 감았다. 진실은 곧 드러난다. 누군가는 막으려 하겠지만 그날 밤 생활관의 불이 모두 꺼질 무렵이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과 손전등 하나. 군복 단추를 채우며 거울을 봤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밤 확인한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하얗게 눈 위를 비췄다. 발자국 하나 두 개.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다. 그때 뒤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만 일정한 속도였다.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누굽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균열이 실제로 터지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냉기보다 묘한 예감을 품고 있었다. 윤지연은 생활관 뒤편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에 길게 번졌다.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어제까지는 녹이 피어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반짝였다. 누가 손댔군. 그녀가 낮게 말했다. 쇠사슬 틈엔 얇은 와이어가 끼워져 있었다. 장갑을 끼고 고리를 풀었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훅 끼쳤다. 안쪽 선반에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정비 기록표, 납품 명세서,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하사,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정비반장 박중사가 나타났다. 손전등 빛이 지연의 얼굴을 훑었다. 점검 중입니다. 점검? 허락은 받고. 그의 말투엔 비웃음이 섞였다. 지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상이 보여 확인 중이었습니다. 박중사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숨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괜히 들쑤시지 마. 다칠 수 있어. 지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유의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경고했다. 다음엔 눈 감아주지 않아. 그가 돌아섰다.
군화 소리가 눈길을 짓눌렀다. 잠시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다. 지연은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손끝에 금속의 차가움이 남았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실내는 고요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암호 입력창이 떴다. 단순한 잠금이 아니었다. 내부 문서.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암호는 숫자 4자리였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늘 날짜를 천천히 눌렀다. 한 번 실패. 둘 실패. 셋째의 화면이 열렸다. 역순이었다. 거기엔 납품 수량과 금액이 빼곡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서명이 있었다. 지휘관 신태식. 손이 잠시 멈췄다.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다. 지휘관님. 그때 창문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났다. 커튼 끝이 가볍게 흔들렸다. 지연은 재빨리 USB를 빼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이쳤다. 달빛이 눈 위를 희미하게 비췄다. 바닥에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창고에서 생활관까지, 그리고 복도 끝 모퉁이까지. 그곳에서 발자국이 사라졌다. 누구야? 그녀가 낮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복도로 돌아오자 문틈으로 흰 종이가 밀려들었다. 작은 쪽지였다. 글씨가 짧게 적혀 있었다. 창고둘. 오늘 밤. 지연은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숨겼다.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둘이라면 보조 창고다.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생활관 뒤쪽 담장을 돌아 식당 옆 좁은 통로로 향했다. 보조 창고 앞은 더 어두웠다. 등불 하나가 깜빡였다. 자물쇠에는 흔한 번호키가 달려 있었다. 번호는 4자리, 먼지 속 반복된 손자국이 두 곳에 진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가장 다른 숫자부터 눌렀다. 철컥, 문이 열렸다. 안은 비어 보였지만 한쪽 상자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다. 회색 상자. 모서리에 새 테이프. 손가락으로 누르자 미세한 틈이 떴다. 덮개를 열었다. 안에는 메모리와 수첩이 있었다. 수첩 첫 장엔 낯선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P, J, N 회차 야간 반입. 날짜와 시간, 수량이 줄줄이 이어졌다. 마지막 줄엔 짧은 지시가 있었다. 내일 끝낸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목 뒤로 서늘한 느낌이 흘렀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다. 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군화가 바닥을 긁었다. 두 사람, 아니 셋. 열쇠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 중요해. 오늘은 확인만 해. 그들이 더 가까이 왔다. 지연은 급히 상자를 닫고 가장 안쪽 선반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손전등 빛이 천장을 훑었다. 먼지 냄새가 어둠을 밀어냈다. 비어있네. 오늘 밤에 채운다잖아. 참아. 짧은 신음 뒤에 웃음이 섞였다. 그 여하사 또 돌아다니면? 지휘관이 손본대. 신경 꺼. 심장이 요동쳤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말 한마디가 속을 태웠다. 지휘관이 손본다. 그들이 나가자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상자를 열어 수첩을 접었다. 주머니가 무거워졌다. USB, 쪽지, 수첩. 증거는 모였고 시선도 모이고 있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깃발이 멀리서 짧게 울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박중사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하사, 야간 통행증은 있냐? 그가 낮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신청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럼 내일 가져와. 그는 짧게 웃었다.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다. 회색 상자 잊지 마. 그 말이 귓속에 박혔다.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알고 있음을, 그리고 일부러 흘리는 것임을. 생활관 앞에서 숨을 고르며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줄을 떠올렸다. 내일 끝낸다. 내일이면 누군가 다친다. 아니면 누군가 사라진다. 그녀의 손이 더 단단히 쥐어졌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다시 열었다. 새 폴더가 하나 더 보였다. 이름은 짧았다.
H. 열자 사진이 떴다. 야간, 눈길, 군용 트럭. 덮개 아래에 회색 상자들. 사진 구석에 번호가 찍혀 있었다. 창고 2, 북쪽 출입구, 그리고 시간. 240. 그녀는 메모를 적었다. 숫자, 위치, 경로. 심장이 차분해졌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제 움직일 차례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깊어졌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눈빛이 단단했다. 복도로 나섰다. 바람이 칼끝처럼 스쳤다. 긴 그림자가 발끝에서 길게 늘어났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비표시. 짧은 문자가 떴다. 오늘 밤 북문. 혼자 오지 마. 지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혼자 가지 말라면 누군가 함께하라는 뜻이다. 그녀는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통신반의 민수. 두 눈이 또렷한 청년. 수첩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USB는 손바닥에 감쌌다. 차갑고 가볍고 무거운 물건.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귓속에서 또렷했다. 내일 끝난다. 아니, 내일이면 시작한다. 진짜 끝은 그 상자를 열고 난 뒤에 온다.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짧게 속삭였다. 끝까지 간다. 창문 너머 하늘이 아주 조금 더 밝아졌다. 그리고 멀리서 엔진 소리가 낮게 깨어났다. 밤은 길었다. 윤지연은 통신반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민수. 그녀가 낮게 불렀다. 문이 열리며 통신병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하사님, 이 시간에. 시간 없다. 도와줘. 민수의 눈빛이 즉시 달라졌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탁상 위에 수첩과 USB를 꺼내 놓았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내용을 훑었다.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아꼈다. 지금 움직이면 들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새벽 북문. 2시 40. 회색 상자. 민수의 손이 경직되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민수가 단말기를 켰다. 그는 조용히 회선 하나를 열었다. 외부 통신은 금지였지만 내부 기록은 가능했다. 저장만 합니다. 전송은 보류. 민수가 낮게 말했다. 누가 뒤집어 씌우면 로그가 우리 편이 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이 오래 움직였다. 두 사람의 호흡만 방 안에 남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무겁고 느린 걸음.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사라졌다. 민수가 시계를 보았다. 1시간 남았습니다. 지연은 수첩을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다. 북문에서 만나자. 예.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바깥 공기는 더 차가웠다.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렸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북문으로 가는 길은 길었다. 지연은 발소리를 죽였다. 눈 위로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누가 감시한다. 그녀는 걸음을 늦췄다. 발자국이 겹쳤다 흩어졌다. 북문에 닿았을 때 민수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속삭였다. 저쪽입니다. 차량 2대. 눈길 너머 그림자가 엉겨 있었다. 덮개 씌운 트럭, 회색 상자들. 지연은 손을 들었다. 접근은 내가 한다. 너는 기록.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낮게 몸을 숙였다. 바닥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가까이 갈수록 사람 냄새가 짙어졌다. 조심해.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잘렸다. 그 순간이었다. 멈춰.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하사, 여기서 뭐하냐? 낯익은 목소리였다. 정비반장 박중사. 그의 옆에 서넛이 더 있었다. 지연은 서서히 일어섰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 허가도 없이? 박중사가 웃었다. 오늘은 허가 필요 없다. 그가 손짓하자 뒷사람이 트럭 덮개를 들었다. 상자가 빼곡했다. 하지만 테이프엔 봉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중사가 턱을 치켜들었다.
이게 내가 찾던 회색 상자냐? 그가 봉인을 가리켰다. 보이냐? 정식 봉인.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손을 썼다. 시간 안에 흔적을 바꿔치기 했다. 박중사가 다가왔다. 야간 통행증 있냐? 신청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가 팔을 뻗었다. 지연의 주머니가 거칠게 뒤집혔다. USB가 바닥으로 굴렀다. 찰나의 정적. 박중사의 발끝이 그것을 멈췄다. 이건 또 뭐야? 그가 허리를 숙였다. 지연이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 같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다가왔다. 그때 북문 뒤쪽에서 민수가 외쳤다. 기록 중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시선이 갈라졌다. 저 자식부터. 박중사가 이를 갈았다. 둘이 민수 쪽으로 뛰었다. 지연은 USB를 낚아챘다. 박중사의 손목이 따라붙었다. 살이 서로 스쳤다. 놓지 마.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손목의 힘이 점점 조여왔다. 지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살짝 틀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손이 풀렸다. USB가 다시 손바닥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뒤쪽에서 민수의 신음이 짧게 새어나왔다. 괜찮냐? 지연이 외쳤다. 대답 대신 장비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이 박중사가 귓가에 속삭였다. 하사, 이제 그만해. 지휘관도 알고 있어. 피가 식어갔다. 지휘관도. 말끝이 잘렸다. 경광등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다. 문 쪽으로 붉은 빛이 밀려왔다. 누군가 이미 신고한 것이다. 끝. 박중사가 손을 내렸다. 남자들이 뒷걸음치며 어둠으로 흩어졌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수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이마 옆에 얇은 상처가 났다. 괜찮습니다. 기록은 남았습니다. 민수가 낮게 말했다. 그의 장갑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며 순찰 인원이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차가운 목소리, 손전등 빛. 박중사가 먼저 나섰다. 야간 순찰 중 이상무.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지연이 입을 열려 했으나 민수의 손이 살짝 옷자락을 잡았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눈으로 말했다. 순찰은 금세 흩어졌다. 붉은 빛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박중사의 웃음과 찢긴 호흡뿐. 돌아가자. 지연이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북문을 떠났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하늘은 더 낮아졌다. 생활관 앞에서 민수가 멈췄다. 하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그가 힘겹게 웃었다. 수고했다. 지연이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을 닫고 들어오자 암전 같은 정적이 방 안을 뒤덮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속의 증거가 갑자기 가벼워진 듯했다. 봉인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비웃는 것 같았다. 실패다. 그녀는 인정했다. 오늘은 내어준 밤이었다. 다음 순간 진동이 울렸다. 익명번호. 짧은 문자가 떴다. 들키지 마라. 내일 낮 장비 보관소. 마지막 기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눈발이 무겁게 떨어졌다.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지휘관의 침묵, 박중사의 웃음, 민수의 상처.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숨이 깊게 꺼졌다. 방 한가운데에 외로움이 웅크렸다. 그러나 손을 펴자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민수가 쥐어준 작은 메모리 카드. 그 안에는 북문 앞 짧은 영상 한 컷. 덮개 아래 미세하게 흔들린 봉인 테이프. 아주 작은 떨림. 하지만 분명한 떨림. 거짓의 봉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지연은 눈을 감았다 떠올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눈발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 비쳤다. 그 빛이 오늘보다 희미했지만 내일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한 줄이 조용히 완성되었다.
내일 믿음 하나만 더 찾아라. 그 믿음이 길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낯빛이 흐렸다. 윤지연은 장비 보관소 앞에 섰다. 휴대전화에 남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낮. 마지막 기회. 문은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공기만은 달랐다. 하사. 통신병 민수가 다가왔다. 눈 밑에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다. 영상은 짧지만 선명합니다. 민수가 작은 메모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 컷이 있었다. 북문 앞 봉인 테이프가 미세하게 떨리던 순간 눈발 속에서 거짓이 살짝 들렸다. 오늘 열어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박중사가 보관소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팔짱을 끼고 둘을 위아래로 훑었다. 하사, 또 여기냐? 말끝에 비웃음이 묻었다. 어제 경고했지. 지연은 한 걸음 나섰다. 오늘은 점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허락했는데? 박중사가 코웃음을 쳤다.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지휘관 이태식이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지? 태식이 멈춰섰다. 눈빛이 먼저 상황을 헤아렸다. 지연이 정면을 보았다.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봉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중사가 비웃었다. 영상? 장난치냐? 그가 손을 내저었다. 태식의 시선이 박중사에게 돌아갔다. 웃지 마. 단 한마디가 공기를 멈춰 세웠다. 지연이 메모리를 내밀었다. 민수가 단말기를 연결했다. 작은 화면에 어젯밤의 떨림이 떴다. 봉인선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덮개 아래 회색 상자의 모서리. 숫자 표식이 반짝였다. 박중사가 코를 찡그렸다. 눈발 탓이지. 그러나 목소리는 한 톤 내려앉았다. 태식은 화면을 끝까지 보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대신 말이 느리게 떨어졌다. 열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열쇠가 박중사의 손에서 굳었다. 지휘관님, 봉인은 내가 책임진다. 짧고 무거운 대답. 철컥,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열리자 금속 냄새가 밀려왔다. 선반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상자 가져와. 태식이 말했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움직였다. 회색 상자를 내려놓았다. 테이프 위 도장이 두 겹이었다. 겹쳐 찍힌 먹의 두께가 미세하게 울었다. 칼. 태식이 손을 내밀었다. 박중사가 마지못해 칼을 건넸다. 테이프를 가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덮개가 들렸다. 안이 드러났다. 수첩. 목록. 작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서명이 있었다. 굵고 빠른 글씨. 신태식. 민수가 숨을 삼켰다. 지연의 시선이 태식을 스쳤다. 그는 봉투를 빼내 바닥에 펼쳤다. 광량 올려. 민수가 불빛을 높였다. 먹색획이 선반빛에 반사되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이 글씨, 내 글씨 아니다. 박중사의 어깨가 굳었다. 장난이 심하네. 태식이 서명을 손톱으로 짚었다. 먹이 손톱에 아주 얇게 묻어났다. 갓 찍었다는 뜻이지. 그는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짧게 부딪혔다. 누가 했나? 대답이 없었다. 보관소의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지연은 수첩을 펼쳤다. P. J. N 회차 야간 반입. 마지막 줄 오늘 낮 교체. 교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걸로 봉인을 갈아치울 예정이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예. 기록 시작해. 예. 영상, 음성, 시간 동기화합니다. 민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태식이 상자 안을 더 살폈다. 바닥 시트가 들떠 있었다.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봉투. 그는 조용히 꺼냈다. 봉투 안에는 승인 도장이 여럿. 도장 테두리에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위조 도장. 지연이 속삭였다. 태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사. 그가 낮게 불렀다.
어젯밤 내가 본 시간은 2시 40. 그녀가 또렷하게 답했다. 태식의 눈길이 깊어졌다. 좋다. 그는 봉투와 수첩을 정리했다. 이건 내가 들고 간다. 박중사가 한 걸음 나섰다. 지휘관님, 절차상. 절차? 지금 그 말이냐? 태식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절차를 팔아 범죄를 덮을 건가? 말의 끝이 낮았지만 무거웠다. 박중사의 입술이 말랐다. 눈길이 흔들렸다. 발끝이 제자리에서 한 번 떨렸다. 태식이 지연을 보았다. 하사. 예. 오늘부터 내 보직 임시 해제 유지다. 짧은 침묵.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신 내 지시로 점검 보조를 수행해. 그가 말을 이었다. 대외적으론 아무것도 아니다. 안에서는 전부다. 민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렸다. 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짧은 대답이 나왔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식이 상자를 닫았다. 지금 이 공간 잠금. 출입 통제. 민수가 즉시 장비를 켰다. 문이 잠겼다. 박중사는 말없이 물러났다. 등이 작게 굽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깃발이 2번 울렸다. 하늘빛이 한 톤 더 어두워졌다. 하사. 태식이 낮게 불렀다. 지연이 멈춰섰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내가 옳았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등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덧붙였다. 오른쪽 4번째 선반을 먼저 보지.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입가에 아주 작게 힘이 들어갔다. 민수가 옆에 섰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연은 주머니를 눌렀다. USB 수첩 쪽지. 그것들이 손바닥에서 무게를 나눴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가 맑아졌다. 기록은 제가 맡겠습니다.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이 얇게 새어나왔다. 구름이 느리게 이동했다. 신뢰.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옆에 또 하나가 앉았다. 각성. 그녀는 어제의 떨림을 떠올렸다. 봉인의 미세한 흔들림. 사람의 눈길, 손길, 침묵. 이제는 보였다. 누가 감췄고 누가 살렸는지.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휘관님을 믿어도 됩니까?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믿습니다. 한 문장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흔적은 오래 남았다. 그녀는 발을 옮겼다.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저 멀리 보관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끝에서 밤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문장. 오른쪽 4번째. 그 문장이 오늘의 길이었다. 그 문장이 내일의 칼이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밤을 건넜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온다.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걸음은 곧고 숨은 길었다. 복도 끝, 문 하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밤은 일찍 내려앉았다. 윤지연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숫자 위로 손등의 상처가 희미하게 빛났다. 민수. 그녀가 불렀다. 통신병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녹화, 동기화, 예비 전원까지. 좋아. 위치 잡아. 지연은 반말로 짧게 지시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보관소 안은 어두웠다. 문은 닫혔고 창문은 잠겼다. 바닥에 먼지선이 얇게 그어져 있었다. 오른쪽 4번째. 그녀가 선반을 짚었다. 민수가 손전등을 낮게 깔았다.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은 말끔했지만 코너의 테이프만 반톤 어두웠다. 여기. 민수가 속삭였다. 낮에 갈아치운 자리 같습니다. 지연은 얇은 장갑을 꼈다. 테이프를 살짝 눌러 흔적을 남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였다. 형광 파우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루가 테이프 끝에 아주 얇게 얹혔다. 밤엔 보이지 않지만 빛을 받으면 드러날 흔적이었다.
지휘관님은? 민수가 물었다. 지연은 시선을 들었다. 문틀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태식이 조용히 들어섰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다. 시간 맞춰. 그가 낮게 말했다. 실패하면 전부 거짓이 된다. 예. 지연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가슴 안쪽에서 호흡이 길어졌다. 태식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2시 40. 들어올 거다. 말은 짧았고 무게는 길었다. 민수가 마지막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천장 보강제 틈에 렌즈를 숨겼다. 빨간 불빛은 완전히 껐다. 소리. 지연이 말했다. 민수가 작은 마이크를 꺼내 문틀에 붙였다. 발소리, 숨소리, 봉인 소리까지 잡힙니다. 그가 숫자를 확인했다. 주파수도 안정적입니다. 태식이 보관표를 펼쳤다. 상자 2개만 남겨. 그가 지시했다. 지연이 재빨리 손을 놀렸다. 겉표와 속표의 순서를 바꿨다. 번호 위치를 미세하게 어긋나게 했다. 앉아. 태식이 손짓했다. 세 사람은 선반 뒤에 몸을 붙였다. 숨이 얇아졌다. 침묵이 길어졌다. 시계 초침이 귀에 박혔다. 먼저 바람이 들어왔다. 이어 군화가 바닥을 스쳤다. 문고리 금속이 아주 작게 울었다. 열어. 낮고 익숙한 목소리. 박중사였다. 열쇠 소리가 짧게 지나갔다. 찰컥. 문이 안쪽으로 움직였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훑었다. 먼지가 일어났다. 처음엔 1명, 곧 2명 더. 빨리. 시간 없어. 박중사가 재촉했다. 2시 45에 끝낸다. 민수의 손등에 땀이 맺혔다. 지연은 손바닥을 가볍게 쥐었다 펴었다. 태식은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낮췄다. 오른쪽 4번째. 박중사가 정확히 말했다. 빛이 그곳으로 모였다. 테이프가 들렸다. 그 순간 형광이 파도처럼 깜빡였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빛. 뭐여? 지연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민수가 카운트를 눌렀다. 남자 하나가 중얼거렸다. 낮에 도장 갈아둬서 티 안 날 거야. 다른 하나가 웃었다. 새벽엔 누구도 안 봐. 칼끝이 테이프를 스쳤다. 얇은 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표지가 벗겨졌다. 속표가 드러났다. 숫자가 바뀌었다. 지금. 태식이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지연이 일어섰다. 불빛이 2 사람을 정면으로 잡았다. 박중사가 얼어붙었다. 눈동자가 커졌다. 하사 뭐하는. 그의 말이 끊겼다. 태식이 한 걸음 나왔다. 그만. 한 단어가 방을 멈춰 세웠다. 박중사의 손이 굳었다. 손대.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녹화 중입니다. 민수가 이어받았다. 시간 동기화 완료.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박중사의 입술만 말랐다. 증거. 태식이 물었다. 민수가 짧게 답했다. 확인 가능합니다. 형광 흔적, 테이프 절단, 속표 변경, 전부 찍혔다. 박중사가 숨을 내뱉었다. 오해야. 그 말에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오해는 지워진다. 기록은 남는다. 그가 천천히 다가섰다. 누구 짓이냐? 침묵. 불빛만 흔들렸다. 남자 둘이 서로 눈을 피했다. 지연이 상자 옆면을 눌렀다. 덮개 아래 빈 공간이 울렸다.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이중 바닥. 그녀가 말했다. 민수가 렌즈를 낮췄다. 박중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열어. 태식의 말은 짧았다. 덮개가 들리자 판이 한 장 더 나왔다. 그 아래 회색 봉투 2개. 도장 모양이 모두 달랐다. 테두리가 갈라져 있었다. 승인 글씨가 번져 있었다. 위조 확인. 지연이 차분히 말했다. 민수는 품에서 봉투봉인 샘플을 꺼냈다. 정품과 잉크농도 다릅니다. 그가 비교 화면을 올렸다. 색이 2톤 어두웠다. 태식이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말해. 박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윗선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구? 짧고 가차없었다. 박중사는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말 못합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식이 지연을 보았다. 하사. 예. 지금부터 넌 내 지시만 듣는다. 그가 낮게 말했다. 밖으로 한 발도 알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지연의 대답이 또렷했다. 민수의 손이 잠시 풀렸다. 태식이 박중사에게 다가섰다. 내가 문을 닫아. 내가 봉인해. 그의 말에 박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내 봉인이다. 태식이 도장을 꺼냈다. 붉은 잉크가 선명했다. 새 봉인이 상자 끝에 박혔다. 한 번, 두 번. 소리가 짧게 울렸다. 시간 기록. 민수가 대답했다. 250일. 태식이 등을 돌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가 문을 닫았다. 바깥 공기가 서늘했다. 숨이 새벽에 닿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보관소 밖, 눈발이 약하게 흩날렸다. 멀리 깃발이 한 번 흔들렸다. 하사. 태식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그녀가 멈춰섰다. 내일 공개한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다. 가려면 다 같이 간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연대. 민수가 옆에서 속삭였다.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 사람은 흩어졌다. 각자의 길로, 같은 목적지로. 새벽은 더 얕아졌다. 생활관 앞에서 지연은 멈췄다. 주머니 속 수첩이 각을 세웠다. USB가 손바닥을 차갑게 눌렀다. 오늘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 증거는 모였고 말은 묶였다. 남은 건 진실을 꺼내는 일.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다. 두려움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 위에 다른 것이 있었다. 신뢰. 그 믿음이 오늘을 묶었고 내일을 열어젖힐 것이다. 문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잠시, 아주 잠시.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다. 내일이면 알게 된다.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다. 메시지 한 줄이 그녀의 화면에도 떴다. 내일 오전. 회의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새벽의 결이 낮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걸었다. 발걸음이 길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나가 가슴 안쪽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는 같이 선다. 문이 닫혔다. 빛이 꺼졌다. 그러나 마음의 불은 더 환해졌다. 아침은 잔뜩 흐려 있었다. 윤지연은 단정히 군복을 여몄다. 단추가 하나씩 잠길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회의실은 이른 시각부터 긴장으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수북했고 벽식의 초침이 귓가에 박히듯 들렸다. 지휘관 이태식은 정면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말보다 단단했다. 그 옆에는 윤지연 그리고 통신병 민수가 자리했다. 문이 열렸다. 박중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다. 시작합시다. 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짧고 묵직했다. 대형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에는 납품검수 보고회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목을 믿지 않았다. 첫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밤 형광이 번쩍이며 흔들리던 테이프. 봉인이 들리고 속표가 바뀌는 장면.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다. 의자들이 삐걱거렸고 누군가 숨을 삼켰다. 박중사는 고개를 숙였다. 설명하시죠. 태식이 물었다. 박중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상부 지시였습니다. 누구의? 대령 박진태, 그리고 부대장 송기태. 그 이름이 떨어지자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태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스쳤다. 결제 문서엔 내 이름이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서명, 위조였습니다. 민수가 이어 말했다. 잉크 농도와 필압, 모두 다릅니다. 태식의 시선이 박중사로 향했다. 확실한가? 예. 박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복종했습니다. 복종? 태식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게 내가 한 일의 이름인가?
박중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 뒤로 정적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대령 박진태가 들어왔다. 그의 군복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보고 중입니까? 그가 태연한 척 물었다. 태식은 대답 대신 영상을 다시 틀었다. 화면에 형광 흔적이 번쩍였다. 테이프가 들리고 위조된 봉투가 드러났다. 그 순간 진태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지? 그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날 조롱하려는 건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하사 따위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태식이 손을 들었다. 진태 대령. 짧은 호명, 그러나 명령에 가까웠다. 진태가 말을 멈췄다. 태식이 서류를 펼쳤다. 이 결제 서명, 내 필적이지. 진태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렇다면 이건? 태식이 또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납품 승인서.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렀다. 회색 상자, 내일 오전까지 처리해.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 한 문장에 집중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지연이 말했다. 위조 문서, 봉인 교체, 그리고 지시 음성. 진태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작이라면 내 입으로 증명해. 그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됐다. 진태는 말이 없었다. 눈빛만 흔들렸다. 민수가 모니터를 껐다. 짧은 정적. 그 속에서 지연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박진태 대령, 송기태 부대장 관련 증거는 모두 군사감찰부로 이관된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진태가 한 발 물러섰다. 감찰부? 내가 지시한 대로라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 문 앞에 헌병 둘이 섰다. 진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나?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태가 입술을 깨물었다. 헐떡이듯 숨을 내쉬며 외쳤다. 너희 다 몰라. 그 위가 있다. 그 말에 태식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위.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팔을 뿌리쳤다. 지금 잡아가도 아무 의미 없어.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됐다. 헌병이 그를 제압했다. 진태는 소리쳤다. 너희도 결국 명령받는 기계야. 똑같다고. 문이 닫히며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했다. 숨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걸로 끝인가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는 창문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이 가라앉고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진태 대령의 말,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 민수가 되뇌었다. 태식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사, 무슨 뜻이지? 철우회. 그 단어가 떨어지자 공기가 멎었다. 태식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지연이 눈을 들었다. 모든 시작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담담했다. 태식이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다음 회의는 감찰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하겠군.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떠올랐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민수가 물었다. 태식이 대답했다. 두려워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지. 회의실 문이 열렸다. 햇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부터 침묵은 끝이다.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문을 닫았다. 짧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따라왔다. 들켰다.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가 즉시 고개를 돌렸다. 밖에 누가 있습니다. 태식이 손을 들었다. 흩어지지 마.
그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지연이 숨을 멈췄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엔 떨어진 명찰 하나. 송기태. 지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명찰을 주워들었다. 좋아. 그럼 다음은 우리가 간다. 그는 주머니에 명찰을 넣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싸움은 오늘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전쟁이 되었다. 밤새 눈이 내렸다. 부대의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그 고요가 더 불안했다. 윤지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 철우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문이 두드려졌다. 하사님, 통신 확인입니다.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아니요. 담당 조사관이 사라졌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시작됐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민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우릴 노리는 겁니까? 아직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연은 책상 위 수첩을 폈다. 철우회 주요 인물 송기태. 낮은 직급, 높은 영향력. 손끝이 한 줄 한 줄을 짚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 지휘관님은 본부로 호출되셨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혼자 가셨다고? 예. 오전에 출발하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여몄다.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버텨야 해.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모두 백업했습니다. 세 군데로. 좋아. 하나는 내게 넘겨. 그가 메모리를 내밀었다. USB보다 더 작고 얇은 칩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손바닥에 감쌌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일정한 걸음. 군화가 벽을 따라 울렸다. 하사 윤지연. 문 밖에서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예. 부대장님께서 호출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 누구십니까? 행정보급과 병장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병장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피로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 그녀는 모자를 썼다. 민수가 다가와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괜찮아. 아직은 나를 직접 건드리지 못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지휘관님이 자리를 비운 지금 그들이 움직인다. 군사명령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부대장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닫혀 있었다. 병장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 낮고 건조한 목소리. 송기태였다. 지연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윤하사. 그가 이름을 불렀다. 수고 많았네. 지연은 경례했다. 명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그녀를 훑었다. 어제 회의는 시끄러웠다고 하더군. 그의 말투엔 여유가 섞여 있었다. 지휘관이 꽤나 열정적이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는 훌륭해. 그가 웃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하려네. 부탁이라뇨? 그 USB 말이야. 돌려주게. 순간 공기가 멎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 없지. 그의 시선이 가늘어졌다. 본부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어. 그가 의자를 돌렸다. 이건 자네를 위한 조언이야. 군은 진실보다 명령을 지킨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명령보다 사람을 지킵니다. 그 순간 그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가 손가락을 2번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2명의 병사가 들어왔다. 표정은 비어 있었다. 압수수색이다. 송기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윤하사, 군령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걸세.
지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생길 거다. 병사들이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를 눌렀다. 손바닥 안에 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명령이요, 윤하사. 송기태가 낮게 말했다. 협조하면 다칠 일은 없을 거야. 지연은 경례 자세를 취했다. 명령 불복종.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칩이 소매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손끝으로 민수가 만든 얇은 봉합선을 잡았다. 재킷 안쪽 라이닝 속으로 칩이 숨겨졌다. 병사 둘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팔을 내렸다. 압수하시죠. 주머니가 뒤집히고 파일이 넘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송기태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디 숨겼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오늘까지만 기회를 주지. 그가 손을 내리치자 병사들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하사, 세상은 진실로 굴러가지 않아. 그의 말은 마치 자조처럼 들렸다. 그럼 거짓으로 굴러가야 합니까? 지연이 되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를 남겼다. 진실은 죽은 자만 말할 수 있지.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에 빛이 들고 있었다. 그 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문엔 이 없음. 그 안엔 짧은 문장 하나. 지휘관님, 행선 미확인.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숨이 거칠게 섞였다. 지휘관님이 사라졌다. 민수가 뛰어들어왔다. 하사님, 헌병대가 본부에 들이닥쳤답니다. 태식 지휘관님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완전히 고립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를 구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켰으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그가 남긴 말 기억하지? 오른쪽 네 번째. 그래. 그녀가 일어섰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 자리가 시작이자 끝이야. 창문 밖으로 눈이 멎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을 길게 스쳤다. 그 끝엔 아직도 싸움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것. 그녀는 속삭였다. 지휘관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멀리서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오버. 그건 사라진 목소리 같았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살아계시군요. 눈동자가 빛났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연은 군복을 여몄다. 눈이 멎은 세상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이 새로 새겨졌다. 그리고 그 발자국 위로 새벽이 걸어왔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윤지연은 헬기장의 바람 속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무전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위치 확보했습니다. 통신병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호흡이 거칠었다. 확인했다. 지휘관님은? 구금 장소, 본부 동쪽 격리실. 출입기록 위조 흔적 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봤다. 오전 4시 20분. 해가 뜨기 전 그를 구해야 했다. 계획대로 한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예, 하사님.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생각이 심장에 박혔다. 부대 뒤편 복도를 따라 그녀는 조용히 걸었다. 바닥의 발자국이 눈에 스며들 듯 사라졌다. 격리실 문 앞엔 헌병 2명이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다. 감찰부 인계 명령입니다. 한 병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명령서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서류를 내밀었다. 그들은 서류를 훑었다. 국방감찰부 이송승인 대령 신태식. 위조였지만 완벽했다. 지휘관님은 안쪽에 있습니다. 병사가 문을 열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 하나 없는 좁은 방. 태식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눈을 떴지만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하사. 그가 낮게 불렀다. 이 시간에 왜 왔나? 나가셔야 합니다. 지연이 속삭였다. 그들이 오늘 보고를 올립니다.
감찰부도 이미 장악됐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 확실한가? 예. 송기태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칩을 꺼냈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납품 조작, 서명 위조, 음성 명령까지. 그녀는 칩을 그의 손에 쥐어줬다. 태식이 손을 내려다봤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넌 끝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야죠. 그의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선택을 하려 하나? 지연은 짧게 웃었다. 명령보다 사람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태식이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하사. 지금은 미안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봤다. 3분 남았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를 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출구는 북쪽 보급로. 민수가 차량을 대기 중입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바람이 흘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군화 밑에서 눈이 부서졌다. 저기입니다. 민수가 손짓했다. 트럭 엔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 태식에게 몸을 기댔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괜찮다. 문을 여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다. 감시망이 작동했다. 들켰습니다. 민수가 외쳤다. 붉은 불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지연은 태식의 팔을 잡았다. 빨리 타세요. 너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무장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구가 번쩍였다. 태식이 외쳤다. 지연, 타.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지휘관님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헌병들의 시선을 끌었다. 멈춰. 총성이 울렸다. 불빛이 번쩍였다. 지연은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민수가 트럭을 몰았다. 출발합니다. 엔진이 폭발하듯 울렸다. 지연은 그 틈을 이용해 반대쪽 문으로 달렸다. 복도 끝, 비상계단. 그녀의 숨이 빠르게 이어졌다. 창문이 깨지며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다. 트럭이 담장을 뚫고 나갔다. 눈보라가 뒤섞였다. 지연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트럭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태식이 뒤를 돌아봤다. 눈이 흩날렸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살아계시면 됐다. 뒤에서 무전이 터졌다. 윤하사, 포위 완료. 붉은 조명이 번쩍였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저항 안 합니다. 목소리가 평온했다. 병사들이 다가왔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을 스쳤다. 송기태가 나타났다. 결국 이렇게 됐군. 그가 비웃듯 말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휘관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망쳤지. 하지만 금방 찾을 거야.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분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확신이 강하군. 믿음이니까요. 송기태가 손을 내저었다. 끌고 가라. 병사들이 그녀를 끌었다. 그때 무전기가 터졌다. 송기태, 구급 명령. 감찰부 결정. 목소리가 본부 스피커로 울렸다. 모두가 멈췄다. 송기태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문이 열렸다. 태식이 서 있었다. 손에 군사 명령서와 감찰 서명이 들려 있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내려온 명령입니다. 그가 천천히 걸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지. 송기태가 뒤로 물러섰다. 병사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반복되었다. 송기태, 구급 명령.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태식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다가와 손목의 수갑을 풀었다. 하사, 잘했네.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그 명령 덕에 살아났지. 그의 말에 지연이 웃었다. 이제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 정리다. 태식이 대답했다. 진실이 남았고 그게 사람을 살렸으니.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내리쬐었다. 밤새 내린 눈이 빛을 반사했다. 부대는 고요했다. 민수가 달려왔다. 모두 안전합니다. 영상도 본부로 전달됐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빛에 눈이 시렸다. 지휘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수고한 건 자네지. 나는 그저 따라왔을 뿐이야.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요. 민수가 묻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식이 대답했다. 군은 바뀔 거야. 아주 느리게, 그러나 반드시. 지연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다. 그 안에서 지휘관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명령보다 사람을 지켜라. 그녀는 눈을 떴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따뜻함이 자랐다. 민수가 멀리 손을 흔들었다. 하사님, 눈 멈췄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그칠 때도 됐지. 눈 위로 햇빛이 번졌다. 그녀의 발자국이 새로 찍혔다. 그리고 그 위로 한 줄의 바람이 흘렀다. 누군가는 지켜야 했다. 그녀는 그걸 선택했다. 윤지연 하사는 그렇게 명령보다 인간을 택한 군인이 되었다. 그 선택이 곧 새로운 명령이 되었다.